안녕하십니까. 산업교양공학과 양소고입니다. 지금부터 토픽 8, 엘모, GPT, 버트에 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엘모의 키 포인트는 사전 학습된 단어 표상은 다양한 태스크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어의 복잡한 특성, 구문,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잡한 특성 중에 하나로 다이어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눈이라는 단어는 아이와 스노우로 쓸 수 있고 그 문맥 내에서 다르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함을 엘모는 강조하였습니다. 엘모는 문장 내 단어를 학습하기 전에 전체 문장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의 목적 함수를 가진 바이 LSTM으로 벡터를 학습시킵니다. 바이 디렉셔널 LSTM의 모든 은닉 상태를 선형 결합하여 단어 벡터를 학습시키고 이 과정에서 로우 레벨의 히든 스테이트는 맥락 의존적인 측면, 그리고 로우 레벨의 히든 스테이트는 구문 분석에 용이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태스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식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이 있고 인베딩 벡터 그리고 LSTM 레이어가 존재할 때 바이 디렉셔널하게 학습을 진행하고 랭귀지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페이스북 뉴럴 네트워크와 소프트맥스를 통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엘모는 각 스텝 및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티네이트하고 가중합하여 단어 인베딩을 학습합니다. 아래 도식을 통해 설명드리자면 두 번째 단어를 인베딩 벡터 그리고 LSTM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시켰을 때 이 벡터들을 각각 컨캐티네이트하고 멀티플라이하여 최종적인 웨이섬 벡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S0와 S1, S2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 학습되는 파라미터로 예를 들어 문맥 의존도가 높으면 S2의 가중치가 높아지는 형식으로 학습되게 됩니다. 엘모는 각 단어를 해당 은닉 레이어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비슷한 그림이지만 그 과정에서 감마라는 가중치가 곱해져 이 감마는 스케일 벡터로 가중합이 된 엘모 벡터를 증폭 및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디렉셔널 LSTM에서 포워드 랭귀지 모델은 이전 단어의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토큰의 확률을 모델링하는 모델입니다. 수식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뉴럴 랭귀지 모델의 인베딩 토큰은 컨텍스트 인디펜던트하게 사용됩니다. 각 K의 시점에서 LSTM 출력은 히든 스테이트로 나타내고 이것은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 레이어의 LSTM 출력 히든 스테이트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백워드 랭귀지 모델은 포워드 랭귀지 모델의 단순히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포워드와 백워드 모델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함께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는 포워드 모델과 백워드 모델의 정확도를 닿게끔 학습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모는 각 토큰에 대하여 EL 플러스 1개의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베딩 벡터 1과 그리고 각각의 L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백워드와 포워드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다운스트림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엘모는 선형 결합을 통해 모든 레이어의 R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엘모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그 가중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리고 엘모의 벡터를 어디에 인클루드 시킬 것이냐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전자의 결과는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이 동일 가중치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 그리고 인베딩 벡터 안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결과가 좋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베딩 벡터와 마지막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츠에 결합시키는 것이 인베딩 벡터에 결합시키고 마지막 레이어 히든 스테이트에만 결합시키는 것보다 결과가 좋았음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GPT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의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는 레이블드 데이터셋은 8,000개 그리고 40만 개 데이터 등이 있지만
unlabeled data셋은 600만 개의 그 아티클과 수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unlabeled data셋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PT의 동기는 unlabeled text corpora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통해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고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코포라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unlabeled 텍스트로부터 단어 차원의 이상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모르고 학습시켰다 하더라도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가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는 먼저 언스퍼바이스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을 활용하였고, 이전에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이제 단어를 활용하여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L1U를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학습시켰습니다.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만을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이와 같이 계산되고 U는 토큰들의 문맥 팩터 그리고 WE는 토큰 인베딩, WP는 포지션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은닉층은 이전에 은닉 상태 계산을 다시 입력으로 받아 아웃풋으로 새로운 은닉 상태를 내어주게 되고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GPT Unsupervised Learning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WLM으로 정답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리니어 레이를 한번 거치게 되고 이를 목적 함수로 가져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학습에 사용한 목적 함수는 이와 같습니다. L1U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의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는 슈퍼바이즈 모델을 일반화하고 학습 속도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GPT는 이제 다운스트림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풋을 취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인테일먼트, 그리고 시밀러리티, 멀티플 초이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풋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모든 레이어에서 unlabeled 텍스트를 바이디렉셔널한 방식으로 토큰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을 GPT와 다르게 활용하였고 프리트레인드 버튼은 하나의 추가적인 레이어를 통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두 가지의 태스크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 하여 인풋 토큰을 일부 마스킹 시켜놓은 그 인풋 토큰을 예측하는 태스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 하여 그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버트의 입력은 유연한 편으로 하나의 문장 혹은 문장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트에서 정의한 센텐스라고 함은 이전에 언어학적으로 정의된 센텐스와는 조금은 다른데 언어학적 문정보다는 일련의 연속적인 단어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는 위에서 정의한 하나의 문장 혹은 두 개의 문장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버트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은 토큰 인베딩, 세그먼트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이 벡터 값이 합쳐져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토큰 인베딩은 3만 개에 해당하는 워드피스 인베딩 그리고 세그멘트 인베딩은 세퍼레이션 토큰을 기준으로 하여 그 문장을 인베딩하는 세그멘트 인베딩 그 다음으로는 포지션 인베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하는 파이널 히든 벡터가 있고 각 토큰에 대한 파이널 히든 벡터가 있습니다. 버트의 첫 번째 태스크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는 모델의 입력의 15%를 마스킹하여 사용하게 되고 학습한 과정에서 마스킹한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태스크 스페시픽한 튜닝 과정에서는 마스킹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논문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버트 논문에서는 단어를 마스킹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80% 정도만 마스킹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였고
10%는 랜덤 토큰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아예 마스킹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8대 1대1의 비율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트의 두 번째 태스크인 Next Sentence Prediction입니다. 2개 이상의 문장 단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이고 실질적으로 센텐스 페어를 갖게 되는 입력으로 갖게 되는 QA나 NLI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인 방식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특정 문장이 실제로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질 분류를 진행하는 태스크이고 아래 예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가 센텐스가 1부터 그러니까 총 10개의 문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이 NSP 태스크에서는 센텐스 2가 센텐스 1의 다음에 해당하면 레이블을 1로 그리고 센텐스 10이 센텐스 2의 다음 문장으로 나타내면 0을 아웃풋으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버트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히든 벡터 출력 위에 하나의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세로 축은 센텐스를 몇 개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왼쪽은 센텐스 페어를 입력으로 받는 버트 그리고 싱글 센텐스를 받는 버트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어떠한 레인지, 클래스 레이블을 감성 분류와 같은 클래스 레이블을 아웃풋으로 받는 버트 파인 튜닝이고 아래쪽은 어떤 각각의 토큰에 대한 아웃풋을 제너레이팅 하는 방식의 버트 파인 튜닝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